아버지 빈자리 총비서 등극. 집권 10년 만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가 됐습니다. 5년 만에 당 비서체제를 부활시켰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할아버지 선대와 같은 지위에 오르게 된 김정은 위원장입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는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의 강화 발전과 주체혁명위협의 새로운 승리적 존재를 이룩하자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때 대한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집권 10년의 흐름을 저희가 한 장에서 한 지도로 한번 압축을 시켜봤어요. 제1비서, 그때는 상당히 앳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그리고 저희한테 잘 알려진 건 2016년 이후에 이 김정은 위원장, 국무위원장까지. 자, 신 박사님, 총비서에 올랐는데 총비서라는 건 사실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직함이었으니까 원래 놔두자, 비워두지 않았었습니까? 예, 2017년이었죠. 노동당 총비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영원한 자리로 비워두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것이 제1비서인데요. 지금 북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는 없고 이번 당대회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위상을 자기적으로 높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북한 상황이 아주 좋다면 저런 자리 필요 없어요. 모든 주민들이 김정은 위원장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성과가 없다 보니까 아버지의 직함을 가지고 와서라도 위상을 높이자, 그런 취지에서 다시 총비서로 돌아간 거 아닌가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5명이 한 나라에 있는데 제가 왕인데 지금 나라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럼 저를 왕에서 황제로 올려준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그런 식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워낙 북한 체제에서 김일성, 김정일이 차지한 위상이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때 2016년 전후에서는요. 탈 김일성, 김정일도 시도했었어요. 자기의 모습을 조금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보세요. 사진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번에 다시 오른쪽에 김일성, 김정일 배지가 등장했죠. 그런데요. 그 권위를 다시 이어받겠다 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라고 보고요. 그만큼 북한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추정합니다. 어려워서 과거로 좀 회귀한 측면이 있는 거다. 예, 장혜철 변호사. 약간만 이제 보충 설명을 더하자면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이제 북한의 후계자로 등장하고 젊은 지도자로 대내외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가장 많이 표방했던 게 바로 할아버지인 김일성입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 벤치마킹 대놓고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가 탑10 시간에서도 많이 해드렸었는데 의상, 그리고 머리 헤어스타일, 또 행사 진행할 때 아주 어린 소년, 소녀들이 화동처럼 꽃을 들고 나오면 거기에 입맞춤을 해주는 이런 연출, 모든 것이 할아버지인 김일성을 벤치마킹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핵개발, 핵실험을 하게 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갈등이 부각되고 또 평창올림픽 계기로 좀 화해 무드에서 전면에 나서면서 김일성 벤치마킹 한다는 이야기가 또 한때 쏙 들어갔었거든요. 입지가 불안정했던 후계자나 젊은 지도자 시절에는 권위에 기대는 그런 김일성 벤치마킹을 했다가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미국과 협상을 해보려고 했을 때는 그 이야기가 들어갔었는데 다시 한번 총비서랑은 직함을 달고 권위를 이제 부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그만큼 앞서 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북한 내부에서 김일성 위원장이 느끼는 스스로의 입지가 과거 후계 구도 때만큼이나 조금 불안정하다, 흔들리고 있다는 그러한 반증으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처럼 지난 10년간 김정은 위원장은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로부터 좀 탈피해서 선대와 좀 차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10월 인민들 앞에서 울먹이기까지 했던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 달 전에 울먹였던 모습이네요. 신 박사님. 그러니까 북한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의 권위에 좀 기댄다.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총비서는 아버지 직함이었잖아요. 할아버지 직함은 주석이었잖아요. 그럼 나중에
김정은 위원장이 주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북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결국 김정은 총비서가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총비서란 이름이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장이라는 이름의 문제점에 기인했다고 보기는 측면도 있습니다. 북한 스스로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에 워낙 위원장들이 많다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가 안 사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총비서로 돌아간 측면이 있다. 그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국가주석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할아버지의 업적이 북한 기준으로 워낙 위대하다 보니까 함부로 그 자리를 넘겨보진 못하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김정은도 집권이 쌓이고 하다 보면은 그 자리까지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이번 8차 노동당 대회 인사에서 눈에 띄는 건요. 그동안 김정은의 입 역할을 했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인사 대상에서 빠진 점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 많이 쓰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님은 남쪽이 처음이시죠? 큰 흐름은 하나 하더라고요. 김여정은 왜 강등이 된 건지, 그리고 대표적인 당병파인 김명철이 복귀했다. 이걸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김여정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당대의 전반적인 컨셉이 김정은의 위상 만들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인 자설이 제기됐던 김여정을 다시 진급시키거나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김여정이 뭐 강등됐거나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한 발 물러서 있는 것이지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의 뜻에 따라서 정면에 다시 등장할 수 있다고 보고요. 김영철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인식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대미 강경 발언, 대남 강경 발언을 하고 있는데 김영철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 천안함 폭침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런 사람을 내세우면서 강경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압박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를 재개할 때 보다 유리한 여건을 점하겠다. 그런 복선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신 박사님 얘기 쭉 들어보니까 총비서를 부활한 게 아마 김영철 복귀와 함께 과거로 좀 돌아간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북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기 전에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볼까요? 총비서든 총석이든 직책이 뭐가 중요하냐. 뭐라 불러도 어차피 김씨왕조의 임금인데 라는 뼈있는 목소리를 주신 분이 있습니다. 네, 또 볼까요? 백신을 무작정 맞냐. 속도보다 안정성이다. 그리 좋으면 야당 의원들께 백신 우선권을 드립시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예. 코로나 백신 맞으면 마루타라고 백신 확보 못한 책임 면피하려다 부메랑 된 막말이다. 장경태 의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예. 친문 강경파나 태극기보다나 정신 차려라. 나만 옳다는 극단으로 가면은 결국 망한다. 마지막 볼까요? 경제도 꽝, 안보도 꽝, 외교도 꽝. 어디 잘하는 게 하나도 없군요. 현 정부에 대해서 좀 뼈있는 비판하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댓글 5개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오늘 주말 사이 꽤 논란이 됐던 SNS 글로 논란, 장경태 의원의 얘기가 있고요. 경북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좀 발생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얘기도 쭉 해봤고요. 실시간 검색어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 저희가 잠시 여의도 정치권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